예,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정비기사 기계 연력학, 1장 연력학 기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력학 기초 사항 중에는, 공업 연력학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 그 연력학 하면은 주로 열의 팽창이라든가 또한 열에 의한 어떤 물체의 어떤 뭐 물질의 팽창 또는 물질의 증발 또 연소 이와 같은 과정들을 우리가 변화 과정을 학문적으로 다루는 것을 팽창 또는 연소 또는 증발과 같은 것을 변화 과정을 학문적으로 다루는 것을 연력학이라고 합니다. 연력학은 그래서 열을 통해서 일과 열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이것도 연력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열을 통해서 동력 관계를 규명한다. 열을 통해서 효율을 규명한다.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개 내에서의 그 효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바로 연력학이다. 그의 열적 성질이나 작용 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공업적 응용면에 관계되는 것만을 취급하는 것을 공업 연력, 엔지니어링 서모다이나믹스라고 합니다. 엔지니어링 서모다이나믹스라고 한다. 이거는 뭐 이 정의는 여러분이 꼭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 내용 자체가 연력학이 뭐지라고 한다면 어떤 물질의 팽창이나 증발이라든가 또는 연소 과정을 학문적으로 다루는데 거기에 대한 효율을 구한다거나 동력을 구한다거나 또는 그 물질의 어떤 기본적인 열적 작용 뭐 거기에 열적 작용이라 하면 연력학 1법칙에 의한 또는 2법칙 각각의 제로 법칙에 대해서 열적 작용에 의해서 뭐 온도의 관계라든가 압력과 최적에 관한 관계들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업 연력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은 제가 한 내용이 더 추가적인 내용이 되겠죠. 공업 연력학 응용 분야는 열기관 모든 열기관에 주로 열기관 중에는 자동차 엔진이 바로 공업 연력학을 기반으로 한다. 히터 엔진 즉 내연기관 인터널 엔진이라든가 외연기관 익스터널 엔진. 내연기관으로는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리시프로케이팅 타입의 일반적인 자동차 내연기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연소가 어디에서 되느냐 하면은 연소실 내에서 연소가 된다. 실린더 내에서 연소가 된다. 그러면 내연기관. 실린더 밖에서 연소한다. 외연기관. 전기 터빈이라든가 전기기관이라든가 터빈기관 같은 게 바로 외연기관이 돼요. 압축기 같은 건 뭐예요? 이것도 내연기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의 기준을 본다면은 외부에서 일을 하느냐, 내부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열적 기준을 다르게 볼 수 있고요. 또 외부 일과 내부 일은 우리가 2장에서 보면은 열의 압축 팽창에 의한 단열적이냐 아니면 압축 팽창에 의한 열의 동력이냐 뭐 열의 이동이냐 이런 것들을 또는 외연기관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터빈의 기관이니까 뭐 사이클적인 이론에는 브레이튼 사이클 이런 게 있고요. 내연기관에서는 사이클적인 부분을 한다 그러면 오토 사이클이나 디젤 사이클 또는 사바테 사이클 이러한 사이클들 또한 랭킨 사이클 이론이라든가 또는 랭킨 사이클 외에도 냉동 사이클이라고 하죠. 냉동 사이클 이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터널 엔진에 대한 것. 외부는 뭐다? 터빈에 관한 것이다. 그 다음 터빈이나 펌프에 관한 것은 외연기관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일에는 개방계와 밀폐계가 있는데요. 인터널 엔진 같은 경우는 밀폐계 이론을 토대로 하고 외연기관, 즉 내연기관은 밀폐계, 외연기관은 개방계 이론을 토대로 합니다. 주로 개방계 이론은 테크니컬 워크라고 하고요. 인터널 엔진에 대한 부분은 절대일이라고 그러죠. 절대일과 공업일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외연기관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공업 압축기, 에어 컴프레셔가 있고요. 송풍기, 블로어, 이런 냉동기 등을 수반해서 공업 연력학 응용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다. 뭐 이 정도, 여러분 그냥 이런 것들이 실제 적용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공업 연력학에 적용되는 주요 내용 굉장히 중요하죠. 중력가속도는 9.8이라고 9.80665인데 우리가 이거 생략하고 9.8 메타 퍼 세카의 제곱이라는 거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 중력가 단위는 G라고 하고 G는 9.8 메타 퍼 세카 제곱입니다. 표준 대기압은 1 ATM, 1 아트모스피어라고 하죠. 1 아트모스피어라고 하고 대기압은 101.3 25 킬로파스칼. 꼭 알아둬야 되겠죠. 101.3 25 킬로파스칼. 바로 따지면 10의 5성 바라고 해요. 10의 5성 바 이렇게 해도 얘기합니다. 101.325 킬로파스칼.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영도시 절대 온도를 우리가 273.15도라고 하는데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기준 온도, 켈빈 온도 기준으로 영도시 기준을 273등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 기준에서 도시에다가 절대 온도에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 기준이 된다는 거 우리가 뒤에서 설명할 거고요. 1ATM이라는 표준 대기압은 영도시의 기체 1km몰의 기체는 얼마다? 아보가드로 수만큼이라고 해서 아보가드로 수의 최적은 22.4m의 삼성만큼의 최적을 차지하고 있다. 아보가드로의 최적이라고 수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일반 가스 정수를 우리가 R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바 이꼬르는 MR 이렇게 나타내고요. 여기서 기체상수 R을 구하라 하면 R 이꼬르는 M분의 알바. 그래서 알바를 잘 알아야 돼요. 알바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일반 기체상수에는 공기의 가스 정수와 일반 가스 정수가 있는데 일반 가스 정수는 얼마다? 8.314 kJ 요거 해도 8314.4 83 이것도 외워놔야 돼요. 8414.3 줄 퍼 킬로몰 도케이 8314.4 또는 8.314 외우기도 좋은 게 8.314가 외우기 좋죠. 그럼 8.314 kJ per 킬로몰 도케이라는 거 일반 가스 정수 알아둬야 됩니다. 공기 가스 정수는 더 적죠. 가스 정수가 얼마다? 287줄 per 킬로그램 도케이 0.287이라고 하고요. 0.287 8.314 일반 가스 정수 중에서 물이라든가 이런 건 8.31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기는 0.287 이렇게 되니까요. 액체냐 아니면 기체냐에 따라서 가스 정수가 다릅니다. 공기의 정압 비율은 CP라고 씁니다. CP라는 것은 압력, 프레저 정압이라는 건 컨스턴트 프레저라고 하죠. 컨스턴트 프레저라고 해서 정압, 컨스턴트 일정한 압이다. 컨스턴트 프레저. CP는 주로 무슨 일이에요? 공업 일에 적용이 됩니다. 공업 일에 적용이 되고요. 엔탈피를 구할 때 쓰는 게 CP고요. 그 다음에 절대일 기준으로는 CV가 되는데 이거는 정적 비열, 컨스턴트 볼륨이라고 해서 볼륨 컨스턴트 이렇게 컨스턴트 볼륨이라고 해서 이거는 절대일 기준으로. 따라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엔탈피 H 이코는 CPDT라는 말 이게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U는 CVDT.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나 엔탈피는 뭐의 함수다? 온도만의 함수이다. 온도만의 함수이다. 라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오죠.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는 무슨 뭐의 함수? 온도만의 함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꼭 외워놓을 필요는 없죠. CP 값이나 CV 값은 주어집니다. 그래서 공기의 정압 비율은 1.005. 공기의 정적 비율이 정압과 정적 비율 중에 어느 게 커요? CP가 반드시 CV보다는 크고요. 또 비열비 K를 구하라 하면 K는 CV분의 CP 이꼬르 K라고 해요. 이거를 K는 비열비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기의 정압 비율과 공기의 정적 비율 정압 비율을 공기의 정적 비율로 나누면은
비열비가 나옵니다. 비열비. 그래서 비열비가 나오는 경우는 주로 단열인 경우에 주로 많이 써먹죠. 그래서 단열 압축이다, 단열 팽창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비열비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백도씨의 물의 증발 잠열은 539, 요거는 외워놓는 게 좋아요. 증발 539kcal per kg. 그 답이 이렇게 나와버리죠. 이것은 2256kJ per kg과 같다. 결국은 줄과 칼로리의 킬로칼로리는 1kcal는 그러니까 1kcal는 몇 줄이냐? 1kcal는 4.186 kJ 이렇게 얘기해요. 4.186을 생략해서 about 4.2 kJ 이렇게도 알고 있으면 돼요. 1kcal는 얼마다? 4.186 kJ 또는 4.2 kJ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연력학에서 주요 내용. 이것은 머릿속에 항상 갖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때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